행정기출 미니 토막 사례 서결 쓰기. 서론과 결론에서 점수가 결정된다. 사례 연습. 토막 사례와 서결 쓰기로 시작하라. 사례 대비. 행정소송과 가구제. 관할시장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논하시오. 제25회 공인노무사 기출 2016년 제1문 설문 1 법의 노조 임시구제와 노동조합 구제 신청 사건. 쟁점의 정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소송 도중 임시적으로 노조법상 법내 노조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가구제 수단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특히 문제된다. 왜냐하면 설립신고를 한 인적결합체인 노동조합이 소송 도중 법내 노조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노동조합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노조법상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소송 도중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방해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1차적으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해 살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충적 수단으로 가처분의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해 살펴본다. 사안의 해결. 가구제 수단은 그것이 적극적 침해와 소극적 침해 중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적극적 불이익 처분은 소극적 가구제 수단을 통해 손해방지가 가능하나, 소극적 불이익 처분은 적극적 가구제 수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소송 도중 잠정적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행위는 거부 처분, 즉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종국적 권리구제를 위한 본체 소송은 물론 임시적 권리구제를 위한 보전소송에서 역시 본안 판결 이전까지 일정한 권익의 설정을 요하는 적극적 가구제 수단을 요한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소극적 가구제 수단으로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소극적 효력만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거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 즉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쟁송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그 신청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손해방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처분 의무의 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행정소송법 제23조 6항은 같은 법 제30조 1항만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고, 재처분 의무, 즉 수리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는 피의신청인 행정청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안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결국 그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결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송 도중 법내 노조로서 임시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안 판결 시까지 수리처분의 잠정적 발령을 구하는 가처분, 즉 가이행을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 외에 별도의 가구제 수단으로 가처분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취소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상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노동조합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이 역시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에 이익이 없고 가처분은 취소 소송에 준용될 수 없는 바 모두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되어 이 사건 취소 소송에서 임시적인 권리구제는 불가하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의 노조로 불안정한 지위를 면할 수 없다. 끝.